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 사태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에는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강세 국면 초기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당 부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테마가 상당 부분 어떤 그 랠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우한 사태 관련해서 대응 전략 그리고 핵심 수혜주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시장 초기 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원어로 얘기하면 그 월 오브 월이라고 그랬어요. 조셉 그랜빌이 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증권시장에도 노벨상이 있다면 단연코 조셉 그랜빌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 기법을 많이 배웠고 또 이제 그 강연장에서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후의 예언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좀 오래된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됐던 것 같은데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1월 27일 월요일이죠. 휴가 이제 끝자락이 되겠는데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강연을 개최하고요. 그 위치는 이제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입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또 퀄리티가 있습니다. 참가비 2만원이고요. 시장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우한 폐렴 관련해서 두 가지 대응 전략, 주도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이제 돌발 악재가 발생되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악재인지 혹은 이제 어떤 그 추세적인 악재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이 파동 초기에는 앞서 이제 우리가 조셉 그랜빌 얘기를 인용을 한다면 월 오브 월이 상승 초기 파동은 이제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 악재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수급 체계가 강화가 되고 매도 세력이 소멸이 되고 또 주도주 윤곽이 더욱 강화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조셉 그랜빌 어록이라고 써놨는데 여하튼간에 상승 파동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이제 단기 매매하는 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위기가 되겠지만 그런 건 뭐 의미가 없겠고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새로운 어떤 그 바닥을 확인하고 어떤 그 도약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동 말기에는 악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좀 데미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라든가 그동안 이제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갔던 많이 올랐던 그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은 상당 부분 어떤 그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매수가 상당 부분 포화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악재로 인해서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려요. 상승 초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또 강화되고, 수급 체계가 또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 윤곽도 뚜렷해질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많이 오른 나라들은 조금 이제,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환경 및 주도주 변화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테마 쪽에서 이제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사실 그 여러 바이오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바이오는 솔직히 저희도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아시죠? 오늘 그 방송도 저희 회원분들께서도 한 수십 명이 아마 청취를 하실 것 같은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희 기존의 주도주였죠. 특히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인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회사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그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죠. 하나는 이제 CMO라고 그러죠. 위탁 생산을 하죠. 위탁 생산을 하는데 CMO 같은 경우가 사실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뭐 3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에피스 통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 올랐는데 그거 개의치 마시고요. 이번에 여하튼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위기가 발생되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중에서는 자산 가치가 뛰어난 회사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삼성물산이 대표주고 핵심주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물산이 사실 그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지분 한 5%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또 한 43%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또 19%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수주 카카오,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죠. 사실 그 우한 폐렴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드디어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관성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성과 함께 이제 그 가속도가 개입되는 그런 단계고
다행히도 이제 그 최근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어떤 그 일시적인 조정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이라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 세 번째는 이제 기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는 사실 그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죠. 주도주 프리미엄에 삼성전자보다는 30%캡 룰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역사적 신고가를 갓 돌파한 삼성 SDI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월봉인데요. 예전에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우리가 사스라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홍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 사실 주가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사실 큰 상승 파동 전에 마지막 하락 단계였어요. 하락 추세 상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조금 더 밀렸다고 보는데 크게 뭐 큰 흐름에서는 이제 개의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5월서부터 2018년 9월까지 메르스라고 있었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낙타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주가가 뭡니까? 옆으로 횡보의 연장선 상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뭐 크게 데미지를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제 지금 화살표가 보이죠, 여러분들. 마우스가 보이죠. 마우스에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을 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했어요. 굉장히 소외를 받고 이제 갓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전환되는 초기 단계거든요. 강세 시장 초기라는 거죠. 강세 시장 초기에는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 반대로 호재에 의해서 전개가 되는 강세 시장 초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세 시장 초기에 호재가 지배를 한다면 살 사람들이 다 사버린 거죠. 이미 그 초기에 매수가 포화를 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재를 먹고 자라야지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길게 크게 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최악의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최악의 구간을 통과해서 최악의 구간과 함께 절대 바닥을 확인했어요. 작년 8월 6일이 됩니다. 이 8월 6일 날 뭐 중국 증시도 바닥이었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악재 이후 바닥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또 작년 11월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21일 동안 연속해서 5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항상 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상승이라는 것은 또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5조 원을 매도하면서 이 5조 원 매도하는 가운데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까지 돌파했다고 보는 거죠. 즉 조정을 통해서 어설프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악재로 인해서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급 체계가 이제 강화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주도 중국이 더욱 뚜렷해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있으면서 한번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인해서 이게 사실 결정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혹은 뭐 삼성 S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에 보면 작용과 반작용 법칙 있죠. 우리가 벽에다가 공을 살살 던지게 되면 어때요? 살살 튀어나오죠. 그런데 강하게 던지면 강하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더 단단해져요. 이게 뭐냐면 강세 시장 초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셉 그랜빌 말을 이제 인용을 한다면 Wall of Worry, 강세 시장 초기에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011년도에 창립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횟수로 따지면 10년이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CMO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기간 산업, 장치 산업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투자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렸죠. 1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한다고 보는 거고요. 2020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좋고 2022년 이후에도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어요. 여하튼 이건희 회장께서 뭐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로 이제 탄생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봐야 되겠죠. 창립 8년 만에 그 위탁 생산 세계 2위입니다. 지금 캐파로 이제 36만 리터. 2위가 이제 스위스 론자고 3위가 베링거 인게라임입니다. 4위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셀트림이 되겠죠. 자, 고객사가 급증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됐다.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삼성하면 이제 브랜드 파워가 이제 막강하죠. 전 세계 1위고 비미국계에서는 뭐 1위라고 하죠. 이 위탁 생산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삼성의 어떤 그 파운드리 사업 있죠. 이것도 사실 그 신뢰성.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사실 애플하고 그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팬 리스가 되겠는데 그 애플이 자기의 자사 제품의 어떤 그 설계도를 삼성전자에다 맡기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뭐 얘기가 또 이제 가지가 새는데 여하튼 간에 브랜드 파워가 신뢰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위탁 생산이 있다는 건 굉장히 삼성한테는 특히 이제 셀트리온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초고속 질적 양적 성장이 또 이어지고 있고 CMO에 의해서 위탁 생산에 의해서 CRO 위탁 연구라는 거죠. CDO는 위탁 개발을 하는 거고 이쪽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임랄디, 베네팔디, 플릭사버 이게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여하튼 간에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유럽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매출 아직 뭐 집계는 안 나왔지만 1조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 이 2022년부터요. 신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특허 기간이 정해있는데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바로 시밀러 제품들이 출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2022년에 블랙버스터급 의약품이 대부분 신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0년서부터 본격적인 어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 도약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내용입니다. 엠브렐, 베네팔리, 플릭사비 그리고 이제 그 온트루잔트가 이제 올해 출시되는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하튼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 세계 CMO 시장의 1위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요. 굉장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오늘자로 나온 거네요. 4분기 매출액이 3,133억, 영업이익이 1,070억이에요. 830%가 급등을 했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오 에피스죠.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4분기 매출액도 52%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요거는 다 얘기했던 거죠. 뭐 하여튼 그 30%대 성장 이익률, 그리고 이제 20년 연간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지금 1공장이 100%, 2공장도 이제 풀로 들어가고, 제 그 지인의 그 아드님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작년에 취업을 했어요. 아주 그 미국에서 공부한 재원인데, 뭐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도 기숙사 생활하는데 집에도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오전에도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그 뭐 울트라급, 초울트라급 악재가 터졌죠. 즉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웬만하면 다 팔아요.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제가 그 강연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뭐 작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똥물까지 다 기어난다는 거죠. 잠재 대기 매도세가 즉 주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 잠재 대기 매도세가 되겠죠. 잠재 대기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다 토해내는 거죠. 다 팔게 돼요. 근데 그거를 세력들은 그 악재를 초메가토크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는 것이요. 그 평균 매집 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래서 이 악재로 인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지 안 될지 몰라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상장 폐지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 상장 폐지된다. 뭐 그게 인생이죠. 그게 주식 투자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리스크를 끊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주식을 한 3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서민들이 평생을 서민으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증권 시장 내에서. 왜냐하면 리스크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스크를. 물론 이제 악재가 나온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또 바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리스크 안에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이 돼야 되겠죠. 자, 여하튼 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이제 사실 요번에 그 우한 폐렴 사태가 그 악재의 크기가 얼마지 또 확장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을지 제가 전문가 아닌 이상은 잘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간에 이미 준비가 된 수급 쪽에도 그렇고 같은 그 뭐 펀더멘탈 상으로도 그렇고 준비된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어떤 최적의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주도주는 흐름, 어떤 그 주식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죠. 그 흐름.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세계 최고의 회사죠. 개인기. 그리고 이슈를 결정되는데 그동안에 바이오 테마에 커다란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한 폐렴 사태가 어떤 강력한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대체적으로 뭐 흐름에는 약간 좀 퀘스천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적절히 맞아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 주가가 계속 우상향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테마 전반에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이제 그 관련주들, 요번에 이제 그 우한 폐렴 사태로 핵심주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쫄지 마시고, 이 지금 4차 산업 흐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재료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항상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지금 이제 굉장히 젊은 시대인 거죠. 이제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4분 운송 정도에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저도 뭐 우한 사태,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도 극복하고, 외국인의 어떤 그 요전 순매도도 극복하고,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우한 폐렴 사태가 사실 이런 어떤 시장의 그 궁극적인 본질을 또 훼손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죠. 금요일 종가가 53,3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그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갑자기 까먹었네. 극비 전략인가요? 하여튼 그 핵심 전략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 하나 올려놓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그 비밀이거든요. 뭐 별건 아닌데, 핵심 어떤 논리라고 보거든요. 참고를 하시면은, 참고를 하고 이제 정확히 숙지를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상당 부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른쪽 우상단은 이제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그 30% 캡 룰이 이슈화가 된 거죠. 삼성물산 역시도 개인기가 출중하죠. 그리고 이제 흐름도 적당히 괜찮은데 거기에 삼성전자 30% 캡 룰이 이슈화가 되면서 강력하게 오른 거죠. 특히 오늘 우한 폐렴 사태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주라고 이제 봐야 되죠. 자산가치 우량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 삼성물산도 뭐 다음 주 정도에 조정이 들어오겠는데 조정을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받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삼성 S다이는 시세가 굉장히 젊죠. 이제 갓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시세는 소가 더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조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그 매수 관점으로 조금 바라고요.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내수 성장주입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승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이제 관성과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 잘 안 빠질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인, 제가 보기엔 카카오 같은 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역사 고점이 18만 원인데 돌파하게 되면 글쎄요, 뭐 한 30만 원 정도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험 VIP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뭐 철저하게 나름대로 이제 주도주 논리에 충실해서 여러분들 그 종목도 추천해주고 또 컨설팅도 해드릴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많은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매출로 인해서 회사도 운영하고 또 이제 직원도 급여도 나가고요.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사실 절박하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그 영업의 신성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절박함, 이런 것들이 잘 이전이 돼서 좋은 결과로 이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